자,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 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시청자분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할 텐데 네. 강원도에서 네. 제가 뭐 이름이 길어갖고 띄엄띄엄 읽었습니다만 강원특별자치도 맞습니다. 이거 언제 이제 바뀌었고 네. 이렇게 바뀌게 되면 또 뭐가 좋은 점이 있습니까?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 이렇게 또 출연하기 위해서 멀리서 강원도에서 열심히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재난안전 오늘 프로그램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이 재난안전 하면은 우리 강원도죠. 네. 네, 여러 가지 재난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잘하고 있는 우리 도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이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작년 6월 11일로 6월요? 작년에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1년도 채 안 됐는데요. 이름이 바뀌었고요. 특별자치도. 그럼 이제 뭐가 바뀐 거냐? 이렇게 하면 그동안 강원도 하면 감자 뭐 떠오르는 게 설악산 관광 그렇죠. 뭐 이런 정도 이렇게 떠올랐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 우리 강원도도 이런 첨단 산업으로 우리도 이런 지금 새로운 시대에 부응해서 가장 앞장서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름도 특별자치도로 바꾸고 그동안 여러 가지 그 규제가 많았습니다. 수질 규제, 뭐 무슨 환경, 농업 규제, 군사 규제, 그렇죠. 무슨 규제 이런 거를 좀 걷어내고 이 안에서 우리 도민들끼리 좀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그런 좀 특별한 조항들을 담아서 특별법에 담아서 특별자치도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네.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재난이 많은 곳이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도 지금 이제 오늘 도지사 모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것도 그런 내용인데 봄 되면 산불 나죠. 맞습니다. 여름이면은 집중호우에 태풍도 지나가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폭설도 내려요. 그렇습니다. 이제 강원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재난인데 맞습니다. 올해 그러면 어떤 재난 중에서도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십니까? 네, 저는 뭐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타이밍, 골든 타임 이거를 확보하자. 네. 절대 거기서 늦으면은 안 된다. 뭐 산불 같은 것도 이를테면 가장 중요한 게 초동 진압입니다. 네. 나중에 이 산불이 다 번진 다음에 그거를 다 끄려고 하면은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처음 뭐가 이제 징조가 보이면 그때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모든 게 이 골든 타임이 중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화면 하나 이제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시죠. 저게 저거 정선. 지난해 강원도 정선의 산사태 피암 터널 맞습니다. 다행히 뭐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거 보기만 해도 저게 영화인지 CG 컴퓨터 그래픽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저게 만 톤이 저렇게 흘러내린 겁니다. 저기가 이제 지방도 군도에 저렇게 흘러내려 가지고요. 저 토사 저거를 치우질 못합니다. 아직도 다 못 치웁니다. 저 좁은 그 군도에 만 톤이 흘러내렸으니요. 그거를 치우는데 몇 년이 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 위에서 또 다시 안 쏟아져 내린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우회로를 아예 피해가는 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제 거기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산불 같은 것은 바로바로 진화. 또 산불이 나기 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 큰 그 강릉 산불을 하루 만에 8시간 만에 다 이 진화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타이밍을 이 중요하다는 예를 들면은요. 최근에 저희 한 달 전에 전 세계 그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다들 오셨는데 이제 그 평창 강릉 일원에서 그 대회가 열렸는데요. 첫날 밤에
눈이 엄청 왔습니다. 눈이 평창에 40cm가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회 관계자들이 야 이거 이제 큰일 났네 하면서 다 발을 동동 구르고 네.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깨니까 길에 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거를 밤새도록 저희가 다 제설을 다 해버린 겁니다. 아, 그렇게 고생을 네. 하셨군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눈이 멈추는 순간 제설 작업도 완료다. 이게 저희의 모토입니다. 그런 게 이제 골든 타임이다 말씀. 네, 그런 게 다 이제 골든 타임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제가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제 과제랄까 이거는요. 첨단화입니다. 이것도 이 재난에 대비하는 것도 첨단 장비를 다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산사태 난 거 같은 네, 경우도 맞습니다. 드론으로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를 그때 공무원들이 그거를 CCTV로 네. 미리미리 이렇게 잘 그걸 들여다보고 징후를 포착해서 교통을 차단했기 때문에 네. 전혀 인명 피해가 나지 않은 모범 사례에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그 많은 산에 산 꼭대기에 있는 그 CCTV를 들여다보고 그걸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미세한 떨림 그거는 이제 사람의 눈을 가지고 목측을 해서 그게 이제 발견이 된 건데요. 여기에 이제 과학이 등장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열화상 카메라를 쏴서 예. 사람이 올라갈 수도 없는 곳에 드론이 가서 그 절벽 같은 데다 열화상 카메라를 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분석 자료 색깔을 가지고 저기가 지금 이 낭떠러지처럼 돼 있는데 저 안에가 비어 있다, 공동화가 돼 있다. 그러니까 밑에서 사람이 보면은 알 수가 알 없는데 수가 없죠. 첨단 기계를 통해서 네, 알아낸다 이거죠. 알아냈죠. 그래서 그런 장비의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거 위험하다 해서 그 후속 조치가 있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 기술 도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봄철 네, 뭐 이미 이제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맞습니다. 봄철 되면은 네. 제일 걱정되는 게 산불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맞습니다. 것처럼 산불인데 산불 대비책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3월 지금 중순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다행히 지금 비가 가끔 내리고 눈도 오고 아직까지도 네. 막 이래서 작년에 비해서 이 산불이 한 5분의 1 이하로 좀 줄어들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덕도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 지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여러 가지 대비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에서는 초대형 헬기를 또 하나 도입해서 그렇죠. 헬리콥터도 다 이렇게 보강을 했고 또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강릉 산불이 난 원인이요. 나무가 쓰러져서 전선줄을 갖다 덮쳐서 전선줄이 동강이 난 겁니다. 네. 그래서 스파크가 튀어서 그렇게 큰 산불이 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전선줄, 송전선 부근에 있는 나무들을 베자, 바짝 붙어 있는 나무, 넘어지면 바로 전선줄을 그러면서 위에 이제 할 수 불이 날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나무들을 전부 베는 네. 작업을 지금 산림청하고 협조를 받아서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산불 하면은 제가 네. 기억나는 게 2년 전 네,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삼척하고 이제 경북 울진 이어서서 나왔던 산불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213시간. 우리나라 역사상 이게 최장. 최장 시간이죠. 이거 좋은 기록은 아니죠. 네. 예, 이렇게 났는데 지금 복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구 지금 90%다 복구가 끝났습니다. 90%요? 네, 90%.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는 강릉 산불, 재작년에는 이게 지금 삼척과 울진, 고성에서 또 큰 산불이 나고 그렇죠. 거의 해마다 네. 지금 이런 산불이 나고 있는데요. 그때 그렇게 여의도 면적의 2년 전 그때 네. 산불에는 여의도 면적의 72배가 다 타버린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다 복구는 90%까지 완료를 했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산불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복구를 한다 해도 이게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이 이재민들에 대해서는 이제 90%까지 복구를 했지만 그 산을 다시 복구하는 데는
최소 나무를 다시 심고 그렇게 하기에는 30년, 아, 30년이 걸린다고 네. 보고요. 더 놀라운 거는요. 그 나무는 30년에 되는데 그 토양 네. 이미 다 타서 이미 훼손이 된 그 토양이 원래 정도 수준까지 복구되는 데는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00년요. 예, 그러니까 산불을 철저히 예방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난해였죠. 강릉 산불 이제 나갔고 인가까지 이렇게 오면서 민가를 이제 덮쳤죠. 화마가 네, 이제 네. 덮치면서 네. 소실도 되고 많은 분들이 이재민들이 가설 주택이라고 해야 네, 됩니까? 맞습니다. 임시로 지은 주택에 살고 하는데 요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 작년 산불 현장을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불이 한번 나면 모든 삶의 터전이 다 송두리째 없어지는 겁니다. 집, 농사 짓던 뭐 모든 작물, 뭐 공장 네. 싹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거처할 집이 제일 중요하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립식 주택 같은 것을 지어 드리는데요. 또 어디 다른 데 가시면 이게 또 심리적으로도 이게 그렇죠. 불안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사시던 곳, 그러니까 조립식 주택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지어 드리는데 요 작년, 재작년에 또 전부 합쳐서 한 436채의 조립주택을 네. 거기다가 이렇게 지어 드렸는데 이제 1년, 2년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중에 약 65% 정도는 이미 이제 다 원래 살던 집을 짓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다 옮겨 가셨고 아직도 약 한 30% 정도가 그런 조립식 임시주택에 사십니다. 30%요. 가슴 아픈 일인데요.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또 올 겨울 또 워낙 춥지 않았습니까? 한번 직접 가봤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따뜻하게 지내시나 또 갔더니 방 바닥을 이렇게 만져봤는데 썰렁한 거예요. 왜요? 거기 이런 온열 뭐 매트 이런 거를 다 깔았다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 가보니까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우면 어떻게 하십니까? 불이 안 들어옵니까? 하는 물어봤더니 불이 들어오는데 예.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올까봐 이분이 그걸 안 틀고 네. 특히 낮에는 안 틀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전기 요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그랬더니 그걸 모르셨나 봐요. 네. 1년 6개월까지 네. 아, 전기를 더 낼까 봐서 이제 아까워서 이제 네. 안 킨 거네요. 그래서 전기 요금을 면제해 드립니다.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바로 켜시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2011년도죠. 그 동일본 대지진 때 네. 일본 특파원이었어요. 아 그때 일본에 계셨군요. 네. 그래갖고 어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네. 그때 일본 많은 분들 이제 저희가 만나봤거든요. 이재민도 만나보고. 네. 근데 걱정되는 게요. 이게 한번 시간이 지나더라도 마음적, 심적인 맞습니다. 트라우마가 쉽게 맞습니다. 사라지질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몸은 몸대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트라우마 이거 치유를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네.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저희들 그거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성 그렇죠. 장애라는 것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좀 눈여겨볼 것은 이것은 그 재난 이재민들만 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불을 끄는 분들, 어떤 뭐 봉사하시는 분들 이게 워낙 힘든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그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센터라는 센터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몇 달 전에는 그 우리 평창에서 LPG 가스가 네. 도심에서 터져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이 전부 심야에 대피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 찾아가서 그런 재난 심리 회복 또 치유 받을 수 있게 출장까지 해서 그거를 해드린 적이 있고요. 또 이런 유관기관, 병원, 또 뭐 교육청, 기초자치단체와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 6일이었죠. 그 민방위 훈련. 네. 여기 보면은 각 지역에 맞게 네네. 특성에 맞게 훈련을 해라. 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뭐 재난이 많았던 도답게 지진에 대비하는 지진이요. 네, 그런 지역 이걸 전 18개 시도를 전부 나눠서요. 그다음에 또 해일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것에 대비하는 그런 지역, 또 화재에 대비하는 지역 이렇게 세 가지 재난 유형에 따라서 그걸 나누어서 그런 또 훈련을 맞춤형 훈련을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것은요. 이게 이 코로나 그 사태까지 겹쳐서 5년 만에 처음 그렇죠. 대피 훈련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이렌이 엥 울리고 전부 뭐 대피하세요. 차도 운행을 안 하고 네. 이렇게 하는 실제 네. 훈련. 이걸 5년 동안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5년 만에 하니까 이게 뭐야? 뭐 젊은 북한에서 공격하나. 뭐 무슨 뭐 불안해하고 그런 익숙하지 않은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도에서는 분기에 한 번씩 이거를 좀 옛날에 하듯이 해서 좀 이렇게 생활화하고 좀 대비 태세를 좀 더 점검해 나가야 되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방이 생각하고 중요하죠.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맞습니다. 그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지진 해일 네. 요 관련돼 갖고 네. 올해 초였죠. 1월 1일 날 이제 노토반도 일본 노토반도에서 네. 이제 지진이 나면서 네. 지진 해일이 이제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쫙 밀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강원도가 이제 저지대 같은 경우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의 이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남의 나라 꼭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다 이걸 대비를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이런 그 행정, 도정을 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청에 지진 그 계측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시청, 군청에도 다 하나씩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에는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런 걸 다 대비를 하는구나 했더니 그렇게 아주 대단한 장비는 아니고 그런 것을 다 측정할 수 있는 그거를 시 군청에까지 하나씩 네. 두고 있는 것이 좀 재미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걸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그 삼척항, 동해안 삼척항에 그 네. 해일에 대비하기 위한 지진 해일 안전 타워라는 거를 건립을 했습니다. 아, 그런 게 최근에. 있습니까? 수문을 높이 뭐 7m 높이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는 것을 그 방파제를 내려서 한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이렇게 다 만들어 놨고 거기다가 저희들을 지금 이 건물의 내진 설계 네. 이거를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내진설계 중요하죠. 특히 공공 건축물 이런 거는 다 네. 법령에 따라서 내진 설계를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약 40% 정도가 내진 설계가 그래도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 3천여 개 이런 공공 건축물 중에 40% 정도는 돼 있고 앞으로 요거는 이제 10년 내로 100%까지 완벽하게 모든 100% 공공 까지요? 건축물을 다 내진 설계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이제 기상 이변 또 이것 때문에 네. 집중적으로 네. 어떤 특정 시간대 특정 지역에만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집중호우 이렇게 되면 이제 저지대 같은 경우 침수도 되고 네. 피해도 많은데 네. 이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요새 특히 그런 현상이 많이 나죠. 이제 산불 요 봄철이 지나면 이제 또 물에 또 계절이 옵니다. 네. 집중적으로 내리기 네. 때문에 문제인데요. 일단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방 사업을 지금 계속 벌려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이 신속하게 빠져야 되는데 이 하천으로 바로바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범람하는 현상들이 그렇죠. 지금 만조시 같은 경우는 더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도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쌓여서 토사가 쌓여서 점점 올라오니까 강의 바닥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담길 그릇 자체가. 그럼 긁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긁어내야 됩니다. 그걸 네. 준설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뭐 예산을 들여서 평소부터 포크레인 동원해서 많이 좀 그거를 이렇게 퍼내야 됩니다. 그걸 미리미리 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하는 거는 만약에 뭐 한 50억이면은 퍼낼 거를 그거를 아끼고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넘치면은 500억, 5천억의 피해가 날 맞습니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뭐 지금 아주 끝이 없는데요. 전에 작년인가요? 왜 강남역 때 뭐 침수 사고 맞습니다. 반지하 서울에 그 반지하 사시는 분들이 또 아주 그런 안타까운 예. 사고를 당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도내 또 반지하 이거를 또 전체적으로 다 전수조사에 파악을 해서 일단 물이 급격하게 차 들어오지 못하게 플라스틱 패널을 갖다가 막는 차단막 시설 이것까지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여기 오시기 전에 네. 저희 프로그램을 보셨겠지만은 저희 프로그램 중에 한 코너가 네. 각 지역의 전국의 각 지역의 자율방재단을 자율방재단. 소개하는 네. 그런 코너가 있어요. 이제 저희 방송에 첫 번째로 소개한 게 강원도 아, 자율방재단이었어요. 네. 뭐 도지사로서 네. 또 특별자치도도 되고 네. 했으니까 자율방재단 어떤 식으로 네. 지원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자율방재단 아유 정말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저희가 눈이 오면 밤새 다 치울 수 있습니다. 뭐 산불도 끄고 뭐 수해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는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끝까지 다 행정의 손길이 끝까지 모든 곳에 다 미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하나 예를 들면 눈은 많이 왔는데 제설차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만 가지 뒷골목 뭐 언덕으로 돼 있는 집 앞 그렇죠. 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곳까지 이 자율방재단 이분들이 나서서 이걸 도와주고 계신 겁니다. 행정의 말단 이런 그 세포 역할을 다 해주고 계시는 거죠. 가장 앞에 나서서. 그래서 그 저희 도의 경우에는 후속 제설단이라고 명칭을 예. 또 눈을 치우는데 그거를 이어받아서 그 주택과 눈까지 다 치워주는 후속 작업을 하는 제설단이다. 자율방재단이 이런 조직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또 그런 행사에 직접 거기 참가해서 이분들 많이 격려도 해드리고요. 뭐 풍족하지는 않지만 이분들을 이렇게 교육시킬 수 있는 것, 또 뭐 경연 대회 같은 것을 해드릴 수 있는 좀 이제 그런 정도의 예산도 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매 코너마다 자율방재단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재난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네는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또 행정이 지원해주고 네. 국가가 지원해주고 네. 이렇게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네. 우리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이나 또 시청자, 이거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벌써 이렇게 또 끝날 시간이 되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데요. 오늘 이렇게 와서 방송에 출연해 보니까 이렇게 재난 안전에 관해서 특별히 이렇게 장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이런 방송이 있다는 게 정말 저로서도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난은 이거는 정말 그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간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한 번 생기면 엄청난 이 피해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예방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복구까지 이 일련의 과정을 또 잘 이 수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행정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렇게 아까 그 자율방재단 같은 봉사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고맙고요. 네.
모든 시민들이 이 안전에 대해서 좀 굉장한 좀 경각심을 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 그 강원 특별자치도 안전한 곳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네. 자치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 도지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재난안전 119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